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라는 거를 그렇게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조금 느끼는 바 있으실 거예요. 이 코스를 통해 가지고 지식은 무한히 많고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그 지식 하나하나가 지혜로 빛날 수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또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신 건데, 알고 계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보석을 갖고 있어도 보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기 머리빗을 갖고 있다가 암만 찾아도 없어. 근데 집에 가서 찾아보면 있거든.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세심하게 찾았으면 빗을 찾았을 거야. 저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당해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부처라는 거, 그런 면에서 스스로의 본성을 돌아보는 것이 이 공부지, 지식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 지식이 지혜로 전환이 되면, 지식이 많을수록 방편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옆에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의학이라든가 약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무지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쪽 전공자에게 우리가 눈이 밝으면, 이 사람한테 좀 물어봐라,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내자지 남을 깨닫게 해줄 수는 없거든. 각자가 스스로 깨닫는 거지. 그렇잖아, 이 공부는. 그런 것이고. 자, 1월, 오늘이 5일, 그죠? 6일입니까, 벌써? 세월 가는 줄 몰라요. 근데 동양사상과 불교, 장자와 불교, 이렇게 했는데, 해체적 사유를 통한 대자유. 해체적 사유를 통한 대자유. 이렇게 제가 붙여봤는데, 이 장자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과문하지만은 저는 이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너무 추천해요. 장자 붓다를 만나다. 정용선 박사인데 오늘 이제 그분 강의를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 자신을 발견하는 이제 그런 길이 되는 건데, 이 책의 전체 내용은 장자의 눈으로 불교 그 철학사를 쭉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불교 개론 하나를 추천하라 그러면은 저는 이 책을 권하겠어요. 굉장히 잘 썼습니다. 내용이.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면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러면서 이게 부처님의 이게 홀로 주관적 관점이 아니라 장자와 그렇게 잘 통하는 거예요. 용어만 다르지. 놀랄 노자예요. 너무 강력히 추천드리고, 지난주에 했던 이제 바이런 케이티의 금강경 해설, 그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주어진 문건 읽어가면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이크가 거기 돼 있네요. 첫 문단 부탁드릴게요. 오른쪽에 파워 있습니다. 꽉 눌러야 돼요. 한 2초 내지 3초. 꽉 눌러야 돼요. 정용선 박사는 1980년대 대학 시절 유물론적 사유에 기반한 운동권에 참여하였으나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의 부재를 느끼고 동양사상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후 장자에 내류되어 박사 논문으로 장자의 해체적 사유를 집필하였고, 이를 계기로 불교와의 접점을 발견하며 본격적인 불교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 제목에서 해체적 사유를 통한 대자유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덧붙이는 공부가 아니라 빼는 공부. 왜? 우리는 너무너무 알고 있어. 많이 알고 있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알고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그걸
무명이라고 한다. 우리 삶의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박지 못함. 잘못 보는 거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그 어두운 밤에 우리가 세상을 잘못 분간 못하듯이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운동권으로 그렇게 10여 년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회의를 느끼고 어떤 인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동양의 고전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행해야 할 어떤 도리 같은 게 나오잖아. 뭐 단순한 그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본인이 행복하고 또 옆에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유교든 도교든 다 그렇거든. 예. 그래서 이제 동양 사상에 매료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장자를 만나고 논문을 쓰면서 또 이렇게 불교까지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뭐 불교에만 거의 매진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누가 읽어주실까요? 그는 장자의 성심과 허심 등을 불교와 비교 분석하는 등 불관의 깊은 영화성을 탐구하였다. 장자의 성심은 고정된 관념과 무결심을 의미하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상과 유사하다. 반면 허심은 이러한 분별을 내려놓는 순수한 마음 상태로 불교의 무신이나 공과 상통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예. 자, 보세요. 성심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이룰 성자,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된 마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유의법이지, 유의법. 유의의 마음. 조작하는 마음. 그건 이제 상이야. 그런 거고, 허심은 뭐예요? 말 그대로. 마음 비운 거잖아. 분별심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예. 우리 공부가 이제 분별심 내려놓는 그런 공부잖아요. 굉장히 불교와 비슷해요. 이렇게. 거기 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이해하셨어요? 예, 오케이. 예. 자, 그 다음. 한 분 더 마지막 문단 읽어주시겠습니까? 정 박사는 장자와 불교가 모든 인간의 고정된 자아와 분별심을 해체하고 본래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철학적 공통점을 짓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장자, 붓다를 만나다 등의 저서를 통해 장자와 불교를 융합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인간 존재와 마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면서 현대인들이 삶의 고통과 혼란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위에 보면은 그 고정된 자아와 분별심을 해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자라는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아집이겠지. 아집.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분별심은 법집이 되겠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라 하면은 불교에서는 열반이다, 뭐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선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본심을 얘기하겠지. 본마음, 그치? 예. 오염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장자와 불교, 특히 선불교가 굉장히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연구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와 불교를 융합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관점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새로운 관점이야. 왜? 본래 있던 거니까. 예.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어떤 특유의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첫 논문을, 박사 논문을 그렇게 세상에 내놨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이렇게 썼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발견했을 뿐이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이 해체적 사유라는 말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안 가요? 그러면은 해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 글자 그대로 하면은 풀해, 그 묶여 있는 거를 푸는 거예요. 체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박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세요. 결박. 그러면 결박하면은 자유로워요, 부자유로워요? 부자유롭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결박을 풀어야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안목으로 산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승자박이라고 그래. 자기의 밧줄로 자기를 묶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업에 어떤 그 말하자면은 끌려다니는 거지. 업을 부리는 게 아니라 업에 의해서 놀아나는 거지. 꼭두각시지. 환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그런 거를 자로 삼아서, 자기로 삼아서 헤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여기서 그럼 해체적 사유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그렇게 속박돼 있고 억박돼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지 이게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냥 해체적 사유라고만 딱 보면 꼭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뜻일 수 있을까요? 해체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덩어리신 것들을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체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제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위대로 그것도 해체지. 그렇죠. 해체를 그럼. 요 적재적소에 쓴다는 거죠. 그럼.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말이 또 다르지 않을까? 다르죠. 네. 다르지만 또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그 전에 있는 그 전제가 그렇게 속박돼 있고 뭔가 불필요하게 억압돼 있다라는 전제했을 때 여기 저 해체적 사유를 통한 자유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다 그렇게 묶여 있잖아. 자기 업에. 네. 그래서 업에서 놓여놔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 놓여놔야 된다. 저는 그 선제 박준수 법사 3.1선언의 법사님의 말씀 중에서 참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것은 짐짓 내 노력으로 해체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야. 그냥 놓여나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럴까요? 해체한다 할 때는 해체하는 주체가 있지. 그 다음에 해체하는 대상이 있지. 그 다음에 해체하는 노력이 있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유치원생이에요. 3년 청정 우리가 얘기했었거든요. 그 선 공부할 때도 보면 3년 청정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라? 본래 3년 청정하다고. 그러니까 주는 자도 비어있고 받는 자도 비어있고 그 중간에 매개물도 비어있다 하는 것이 본래 성불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체할 것이 없는 것을 해체하는 거야. 왜? 해체 안 해도 되는데 스스로 묶어서 그냥 스스로 결박당하고 있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야, 좀 눈 똑바로 뜨고 본인의 그 결박된 거 좀 풀어내면 자유로울 텐데 하면서 수많은 방편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팔만대장경이거든. 자신이 결박돼 있는 줄도 안다 모른다?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본래 성불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박돼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시키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초기 불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선의 길이요, 이렇게 가면은 잘못된 길이다. 얼마나 그런 그 내용이 많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이제 불사선 불사하라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요거는 선한 거, 요건 나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얘기할 때는 그게 딱 맞는데 조금 더 복잡하고 미묘한 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내 잣대로 이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 세상 복잡한데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가지고 이게 잘된 거야 못된 거야 얘기하기가 어렵다니까. 오늘은 그게 옳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내일 가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아. 옛날처럼 시대가 단순할 때는 한번 정해놓으면 그래도 5년, 10년은 갔는데 요즘에는 하루 이틀이면 바뀌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그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이 아들이 이제 말에서 떨어져서 다쳤잖아. 세옹의 지마 말, 그렇지? 변방에 있는 어느 노인의 아들이 말로 타고 놀다가 다리가 이제 부러지거나 다쳤잖아. 그건 얼마나 안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 있어서 나라에 전쟁이 나서 전부 징발이 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아들은 어떻게 됐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더 잘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거야. 우리의 지혜로. 그래서 중생지견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공부인데, 우리가 중생지견을 그냥 걷어내기만 하면 바로 불지견이라는 거야. 왜? 원래 우리가 불지견을 갖춘 존재니까. 그래서 이 깜깜한 어둠이 어둠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깜깜한 밤이 어떻다? 빛만 비추면은 어둠은 온데간데 없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특히 선불교에서 그걸 강조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지심에 의한 공부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거를 내려놓을 때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열의 광명이 드러난다. 네, 그런 거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바이런 케이트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알아. 대충 아는 거를 안다 생각해. 그거는 모래성이요, 모래성. 그거는 어떤 경계에 부딪히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하면은 본인한테 힘을 못 주어. 그냥, 그거는 머릿속에서 그냥 기억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몸으로 아는 거. 그거는 어떤 상황에 와도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꾸 묻고 자문하고 또 자답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답도 들어보기도 하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알아. 근데 그게 모래성이라니까. 그거 다 지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술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게 탐색이었잖아요, 지난주. 탐구, 더 월크라고 그랬죠, 작업. 작업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주관적 관점, 주관적 시점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공부예요. 덜어낸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아, 이거 아니네? 그러면 저절로 덜어내지잖아. 아, 이거 아니었네. 아, 나 이렇게 바보였지?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살아다 보면은. 다시는 그 생각 안 하거든.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은 이건 다 제 얘기고요. 우리 정용선 박사님이 너무나 강의를 잘 하셨기 때문에 그거 듣고 우리 같이 공부하기로 해요.